요즘 제일 자주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만큼 살았으면 괜찮은 건가? 크게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 살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남들처럼 자랑할 건 없고, 그렇다고 후회만 남은 인생도 아닌데, 그냥 어디쯤인지 모르겠는 느낌. 오늘 이야기는 답을 찾으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혼잣말이에요. 혹시 요즘 나만 이런 생각하나 싶었다면 그냥 조용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 끝에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쯤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뭐 하지? 근데 이게 뭐라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TV 보면서 하루 보내면 저녁에 혼자 생각해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그게 편하긴 했는데 왠지 죄책감이 들어요.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봉사활동 간다던데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그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편하게만 살아도 되는 건가 싶고 어제도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사실 가기 싫었어요. 피곤하고 귀찮고 근데 안 갈래라고 하기가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왜 맨날 집에만 있지?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식들 보면 또 그래요. 내가 더 해줬어야 했나? 더 잘해줬으면 저 애가 좀 더 나았을까? 아니, 다 큰 애들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집에는 대기업 다니고 친구 아들은 외국 나가서 산다는데 우리 애들은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왜 그게 자꾸 아쉬운 건지. 자식이 전화하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밥은 먹었어? 일은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쟤는 행복한가? 내가 더 잘해줬으면 더 행복했을까? 자식은 그냥 평범하게 대답하는데 저는 혼자 그 말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불만은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제 탓은 아닌지. 요새는 또 SNS 같은 거 보면 다들 뭔가 하나씩 있어 보여요. 손주 돌봐주면서도 취미 생활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사진마다 다들 웃고 있고, 행복해 보이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친구가 올린 사진 봤는데 등산 가서 찍은 거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단체 사진 찍고 다들 표정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근데 저는 등산 안 좋아해요. 무릎도 아프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왜 자꾸 저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건지. 남들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점수 매기고 있어요. 80점? 아니, 70점도 안 되나? 근데 그 점수가 뭘 기준으로 매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거울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뭘 한 사람이지? 일은 했죠. 자식들 키웠고, 밥벌이 했고.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남았지?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이룬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왜 자꾸 아쉬운 건지. 사실은요, 제일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한테요. 더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것,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못한 것,
말로는 다 잘 컸어.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미안해요. 내가 더 노력했으면, 내가 더 벌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어쩔 때 불쑥 올라와요. 특히 명절 같은 때요.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자식들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피곤해 보이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좀 힘들어 보이면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밥 차려주고 용돈 조금 쥐어주는 것밖에. 그게 다예요. 자식이 엄마 괜찮아 그러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해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 아닐까?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아닐까? 자식들이 힘든 걸 저한테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거. 그럼 저는 더 미안해져요. 내가 더 믿음직스러웠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배우자한테도 미안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저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 혼자 계산을 하게 돼요. 이만큼밖에 못 해줬네. 다른 집은 더 잘 사는 것 같던데. 옆집 보면 차도 새로 바꾸고 여행도 자주 다니던데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자꾸 미안한지. 어제도 그랬어요. 배우자가 TV 보다가 여행 프로그램 나오니까 한숨 쉬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데 가보지 뭐.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나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 벌써 갔겠지. 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왠지 아까워요. 그 돈 쓰는 게. 그래서 다음에 가자 이러는데 다음은 언제 오는 건지. 그리고 저한테도 미안해요. 이건 좀 이상한 말인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버렸다는 생각. 친구들 중에는요, 뭔가 하나씩은 있어요. 사업 크게 한 사람, 자식 잘 돼서 자랑스러운 사람, 취미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근데 저는 뭐가 있지? 그냥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이 말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요, 나중에는 뭔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근데 나중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 왜 자꾸 미안한 건지. 누가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 겉으로는 고개 끄덕이는데 속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이만큼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되려면 제가 먼저 제 인생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제 인생이 괜찮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이쯤에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감정을 고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쯤에서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다들 이러고 사나?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 했는데 어느 날 친구 만나서 밥 먹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잘 산 거 맞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도 똑같이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연금도 많이 나오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집도 크고 그런 사람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나는 뭘 한 사람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뭐가 불만이야? 자식들도 잘 됐고 연금도 나오잖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 뭐가 아쉬운지는 그 친구도 모르겠대요. 그냥 아쉬워.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60, 70 넘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구나. 인생 정리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자기 점수 매기게 되는구나. 잘 산 사람도, 평범하게 산 사람도, 힘들게 산 사람도 다 똑같이 헷갈리는구나. 옆집 할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다 잘 됐고, 손주들도 잘 크고,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 듣고 놀랐어요. 그렇게 잘 사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상한 건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합격인지, 뭘 해야 잘 산 건지, 그걸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 시험은 평생 보는데 합격선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점수 매기고 있어야 해요? 100점 받을 때까지? 근데 100점이 뭔지도 모르는데. 젊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자식 잘 키우면 되겠지. 돈 좀 모으면 되겠지. 근데 자식도 다 키웠고 돈도 그럭저럭 모았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이게 잘한 건지 더 했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점수 매기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비교하기. 친구 자식이 뭘 하든, 옆집이 얼마나 잘 살든, 그게 제 인생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방식대로 산 거고, 비교해봤자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냥 기분만 나빠질 뿐이죠. 근데 비교를 안 하려고 하면 자꾸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길 가다가도 누가 좋은 차 타고 가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친구 만나면 누가 뭐 했다더라 하는 얘기에 귀가 쫑긋해지고 그래서 이제는요,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넘겨요. 아, 또 비교하네. 그러고 넘겨버려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되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인생을 성공이랑 실패로 나누기. 누가 그랬대요. 인생을 성공, 실패로 나누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우리 나이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살았다. 그게 다래요. 성공한 인생도 없고 실패한 인생도 없대요. 다 그냥 각자 살아온 인생이래요. 그 말 듣고 좀 편해졌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거든요. 나는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식 인생의 점수 매기기.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제가 더 뭘 해줬어야 한다는 생각, 제가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 그건 제 착각이에요.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컸잖아. 그 말 듣고 좀 울컥했어요. 제가 혼자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은 불만 없는데 저 혼자 점수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부족한 거 아닐까? 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자식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있으면 그게 다래요. 매일 뭔가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매일 여행 다니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취미 생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평생 일했잖아요. 매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것도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사는 것도 의미예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못 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드라마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고생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TV에서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 보이잖아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똑같대요. 밥 먹고,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산대요. 자식들 잘 키웠고, 배우자랑 싸우면서도 함께 살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견뎌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돌이켜보면요.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자식 키울 때, 돈 없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근데 다 견뎠어요. 어떻게 견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견뎠어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도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점수 매길 필요 없었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살았어요. 그거면 됐어요.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60점이면 어때요? 50점이면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이만큼이면 괜찮은 건지 그 질문에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요즘은 그걸 매일 따져보는 게 조금은 지치네요. 오늘 이야기가 딱히 위로가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 정도만 느껴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런 생각들이 가끔 다시 올라올 때 또 조용히 이야기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구독은 자주 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찾기 쉽게 해두는 표시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